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당은 180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석 중에 5분의 3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입맛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거대 여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고압 가마솥에 끓인 물이 어느 구멍을 통해서 분출할 때 아주 센 수증기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하는 이런 분출한 힘을 여당의 현재 기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당 중진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이게 오만방자한 소리입니다. 상권 분립 훼손하겠다. 그리고 우리 180명은 완전한 거수기로 당정청 일체로 청와대 하명대로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제 2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제1야당이 이런 강력한 여당 권력에 대해서 주눅이 든 표정입니다.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어떤 자포자기의 심정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개원 국회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게 우리가 힘에 붙여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생쥐들이 모여가지고 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달면 되겠느냐 하는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화두 그리고 사교육을 축소 폐지하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찻잔 속에 작은 파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분출하는 거대 여당의 이 강압적 행동 앞에서 제1야당은 어떻게 되느냐.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 좋다. 당신들이 이회민주주의 지금까지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모든 것 당신들이 야당일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켜 봐라. 당신들이 야당일 때 개원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봐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분과위원장들을 의석 배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되돌아봐라. 말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3월 이후에 국회 선거 때까지 야당이 어떤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10월 3일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아웃,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그 100만 열기를 제1야당이 흡수해가지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그 저지하는 힘으로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인 그 장면은 지금도 제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로텐다홀에 말 때는 한 30명, 보통 때는 한 10여 명이 프랑카드를 앞에 놓고 나를 건너가라.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 로텐다홀을 점령을 해라. 10여 명 또는 한 30명이 앉아가 나를 건너가라.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가지요. 뛰어넘어 들어가면 그만이지요.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광화문 광장의 민심을 로텐다홀로 끌어들여서 그 분출하는 여론의 힘으로 이 악법을 막아내야 된다.
제가 아주 목매인 소리를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무의에 끝나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들어가는 거 그냥 비켜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그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걸 김종인 위원장은 상기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국민의 신임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김대중 총재가 제1야당일 때 아주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그는 국회에서 도저히 힘에 붙여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모여라 보람의 광장으로, 그 보람의 광장에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고 그래야 협상에서 저지하거나 필요한 것을 달성했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물론 아날로그 시대의 일이니까 그런 방식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여론을 등에 업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야당은 국민 속에서 그 여론을 환기하고 그 여론의 힘을 등에 업지 않으면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주류 언론은 언제나 야당 편이었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 공격할 때 그 편에 서줬는데 지금은 비판 언론이 아주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TV 채널, 공중파 전부 청와대 편이 되고, 종편 남아있다고 한다면 TV조선과 채널A 뿐입니다. 그 두 채널도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언론 환경이 얼마나 극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박찬종이가 바로 증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물이 됐습니다. 뭐니 해도 박근혜 정권까지 제가 종편에 여러 군데 제 고정 프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순차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론 상황이 이같이 아주 극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열렬 지지자들이 정부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쓰레기, 기레기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이 기자들도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 개원 협상에서 폭주하고 있고 일련의 모든 의안에 대해서 아주 강철같이 단결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조속한 시일 안에 내일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하십시오. 국회 개원을 이런 모습으로 해도 괜찮은가? 그대들이 야당일 때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윤미향 사건 등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굴종적이고 저자세로 국민의 사기와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일련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의 생각을 바뀔 수 있는지를 따져서 묻고 담판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채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죠.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그대에게 은혜를 입힌 일이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게 통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말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딱 단둘이 앉아서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막말할 수도 있죠. 막말할 수도 있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막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맹자가 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권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는 반드시 다음날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정점에 오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했을 때 하산길에 어떤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맹자의 가르침, 군주의 몸가짐에 대해서, 권력 행사 방법에 대해서 한 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러주고, 그리고 담판에서 국회 개원 문제, 윤미향 사태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 노선을 변경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미적거리면 청와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청와대 그 면회실 있잖아요. 그거 가서 본인이 손수 쓰세요. 면담 신청자 김종인, 면담할 사람 대통령 이렇게 써서 그거 기다리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야당 대표는.